회식 자리에서 여직원한테 술 따르라던 임원. 24시간 뒤 회사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 충격. 2024년 11월 14일 밤 9시 서울 강남구 한 고급 레스토랑 VIP룸. 매출 3조 2천억 원.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인 DK그룹. 영업본부 전체 임직원 82명이 모인 자리. 그날 밤 테이블 끝자리에 앉은 한 여성이 있었다. 깔끔한 네이비 재킷, 묶은 머리, 조용한 표정.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임원이 그녀에게 말했다. 어이, 거기 앉은 사람. 새로운 직원이야? 술 좀 더 따라봐.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잔을 채워줬다. 사람들은 웃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여자가 이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24시간 뒤 그 임원은 회사 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건 그날의 기록이다. 권력 착각의 정점. 박진수 52세. DK그룹 영업본부장. 입사 25년 차. 그의 이력은 화려했다. 2015년 중국 시장 진출 주도. 매출 800억. 2018년 베트남 공장 계약 성사. 매출 1200억. 2021년 북미 유통망 구축. 매출 2천억. 그룹 내에서 그는 전설이었다. 매출의 신, 영업의 황제. 그리고 그는 이렇게 믿고 있었다. 실적만 내면 모든 게 용서된다. 실제로도 그랬다. 그는 회의 중에 욕을 했고 부하 직원을 공개적으로 망신줬고 술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노래를 시켰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왜냐고? 그는 돈을 벌었으니까.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회식 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박진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올해도 목표 150% 달성이야. 내가 없었으면 이 본부 진작 망했어. 주변 사람들 웃음. 본부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본부장님이 계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그때 그의 시선이 멈췄다. 테이블 끝자리. 조용히 앉아있는 여성 하나. 저 사람은 누구야? 옆에 앉은 팀장이 속삭였다. 아, 저분은 본사에서 오신 분인데요. 본사? 무슨 팀이야?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수는 피식 웃었다. 본사에서 왔으면 뭐해. 여기선 내가 왕인데.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이, 거기. 새로운 직원? 술 좀 더 따라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직원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박진수는 웃으며 다시 말했다. 아, 그럼 파견직이야? 인턴? 어쨌든 여기 있으면 내 말 들어야지. 몇몇 사람들이 웃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테이블로 걸어가 술병을 들어 잔을 채워줬다. 박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봐라, 이게 조직이야. 사회는 원래 이런 거야. 실력 없는 사람은 고개 숙이는 게 맞아. 사람들 웃음. 누군가는 박수까지 쳤다.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술병을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일시 2024년 11월 14일. 장소 레스토랑 VIP룸. 대상 박진수 영업본부장. 내용 공개적 모욕 발언. 위계질서 이용한 갑질행위. 그녀는 핸드폰을 끄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나갔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이미 박진수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다. 11월 15일 오전 8시 40분 박진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고급 세단에서 내려 본사 로비로 들어섰다. 좋은 아침입니다, 본부장님. 그래. 그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카드를 찍었다. 빅 마이너스. 빨간불. 다시 찍었다. 빅 마이너스. 또 빨간불. 기계 고장인가? 옆에 있던 경비원이 다가왔다. 본부장님, 혹시 카드 교체하셨습니까? 아니, 멀쩡한데? 그럼 전산팀에 문의해 보시죠. 박진수는 짜증을 내며 일반 엘리베이터를 탔다. 에휴, 전산 새끼들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해. 18층 영업본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다. 평소엔 사람들이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진수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로그인 화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뭐야? 다시 입력. 계정이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그는 급하게 비서에게 전화했다. 김대리, 내 계정 왜 이래? 본부장님, 저도 방금 확인했는데요. 시스템상 접근 권한이 해제됐다고 나옵니다. 누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박진수는 전산팀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야, 내 계정 왜 막혔어? 전산팀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권한이 없습니다. 상위 시스템에서 조치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상위 시스템? 그게 뭔 소리야? 인사팀이나 감사실 쪽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 박진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인사팀으로 전화했다. 인사팀장, 나 박진수야. 내 계정 왜 막았어? 본부장님, 저희도 방금 통보받았습니다. 통보? 누가? 그룹 감사실입니다. 그 순간 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감사실? 오전 10시. 박진수는 회의실 예약을 시도했다. 권한 없음. 이메일 발송 시도. 발신 차단. 사내 메신저 접속. 계정 정지. 심지어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조직도에서 사라져 있었다. 마치 이 회사에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는 아직 몰랐다.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조치라는 걸. 감사실의 움직임. 같은 시각. DK그룹 본사 19층. 회사 조직도에도 나오지 않는 부서. 그룹 감사실. 이곳은 일반 직원들이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곳이었다. 출입구에는 별도의 보안 시스템이 있고 내부는 방음 처리가 돼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성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바로 어젯밤 회식 자리에 있던 그 여자. 서윤경 46세. 직급 그룹 감사실 실장. 보고 대상 회장 직속. 그녀는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박진수를 정확히 기억했다. 얼굴, 이름, 말투,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그의 인사 파일을 열었다. 박진수 영업본부장. 입사일 1999년 3월. 주요 경력 해외 영업팀 중국 지사장 본부장. 최근 3년 실적 연평균 매출 1,800억 원. 화려한 이력이었다. 하지만 윤경은 다른 걸 보고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스크롤 내렸다. 내부 감사 기록. 2021년 5월 중국 지사 접대비 과다 사용 의혹 종결. 2022년 3월 베트남 공장 계약 과정 의혹 제기 증거 불충분.
2023년 7월 해외 거래처 리베이트 제보 조사 중단. 조사 중단? 윤경은 2023년 7월 파일을 클릭했다. 베트남 공장 설비 계약. 계약 금액 120억 원. 계약 업체 어앤드티 엔지니어링. 문제점 경쟁사 대비 가격 2.3배. 당시 감사실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박진수는 이렇게 답변했다. 해외 시장은 국내와 다릅니다. 현지 네트워크와 신뢰가 중요합니다. 숫자로만 판단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계약은 성사됐고 매출은 올랐고 박진수는 영웅이 됐다. 하지만 윤경은 알고 있었다. 그 계약 과정에서 중간 업체가 끼어들었고 누군가는 돈을 받았다는 걸. 단지 증거가 없었을 뿐. 윤경은 파일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 원래부터 정리 대상이었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였다. 추가 조사 승인. 대상자 권한 제한 조치. 법무팀 협조 요청.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내부 메신저를 열어 법무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윤경, 3년 전 베트남 계약건 다시 열어주세요.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법무팀장의 답장. 법무팀장, 실장님 진심이십니까? 그거는 당시 회장님도 묵인하신. 윤경은 짧게 답했다. 윤경,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감사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진수는 아직도 이게 실수라고 믿고 있었다. 본격적인 삭제. 11월 15일 오후 2시 박진수는 인사팀으로 호출됐다. 인사팀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본부장님, 그룹 감사실 요청으로 당분간 대기 발령 처리됩니다. 뭐? 업무에서 손을 떼시고 조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조사? 무슨 조사? 3년 전 베트남 공장 계약건입니다. 박진수는 어이가 없었다. 그게 지금 왜 나와? 그거는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감사실에서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어? 인사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서윤경 실장님입니다. 서윤경? 그게 누군데? 그룹 감사실 실장입니다. 박진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감사실 실장? 내가 25년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갑자기 나를 조사한다고? 그는 화를 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 회사 실적의 30%를 책임지는데 감사실 따위가 뭔데 나를. 그때 문이 열렸다. 양복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 박진수 본부장님 맞으십니까? 누구세요? 법무팀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2022년 3월 18일 베트남 어앤드티 엔지니어링과 계약 당시 본부장님께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셨습니까? 그건 팀 전체가 검토해서 당시 회의록에는 본부장님 단독 결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긴급건이라서. 그렇다면 왜 경쟁사 대비 2.3배 비싼 업체를 선정하셨습니까? 그건 현지 사정을 모르시는 어앤드티 엔지니어링 대표 토니 누엔과 본부장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관계? 그냥 거래처잖아. 법무팀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다.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다. 박진수와 토니 누엔이 함께 골프를 치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심지어 가족여행 사진까지. 이건 언제 찍은 겁니까? 그건 업무상. 계약 체결 전입니다. 박진수는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박진수는 법인카드가 정지됐다. 회사 차량이 회수됐다. 비서 배정이 해제됐다. 그리고 오후 6시 그의 사무실 출입이 차단됐다.
보안팀이 찾아와 말했다.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개인 물품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뭐? 감사실 지시입니다. 박진수는 황급히 개인 물품을 챙겼다. 사진 액자, 명함, 몇 가지 서류.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건 조사가 아니라 숙청이라는 걸. 진짜 정체 공개. 11월 20일 박진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속보. DK그룹 해외 계약 비리 적발. 임원 1명 직위 해제. 화면에는 DK그룹 본사가 비춰졌다. 그리고 기자회견장. 회장 옆에 앉은 여성 1명. 박진수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저 여자, 바로 회식 자리에 있던 그 여자였다. 기자가 질문했다. 실장님,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셨습니까? 윤경은 담담하게 답했다.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회식 자리요? 네. 조직 문화를 관찰하던 중 특정 임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과거 감사 기록을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기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회식 자리의 사소한 행동이 이번 대규모 조사로 이어진 건가요? 윤경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사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모욕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침은? 윤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실적으로 모든 걸 덮는 문화를 바꾸려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 회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박진수는 핸드폰으로 회사 내부 포털에 접속했다.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 없음. 조직도를 확인했다. 영업본부장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메일 기록도 사라졌다. 사내 게시판 글도 삭제됐다. 심지어 과거 수상 기록까지 지워졌다. 마치 그는 처음부터 이 회사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 후 3주 후 DK그룹 내부 공지, 인사공지. 박진수 전 본부장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관련자 5명 추가 조사 중. 영업본부 재편 진행. 그리고 회사 게시판에 익명 글이 올라왔다. 저도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식 자리에 있던 사원입니다. 박 전 본부장이 그 여성분께 술 따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본부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술을 따르면서도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감사실 실장님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권력은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댓글 2847개. 익명일. 나도 그날 있었음. 진짜 소름 돋았음. 익명이. 회사 25년 다닌 임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실화냐. 익명 3. 감사실 무섭긴 하네. 익명 4. 근데 박 본부장 진짜 문제 많았음. 이번에 터진 거 빙산의 일각임. 12월 15일 서윤경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감사 리스트가 떠 있었다. 인사팀 부장 채용 청탁 의혹, 재무팀 이사 회계 조작 의심, 마케팅 본부장 광고비 횡령 제보.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다음은 누구지? 진짜 메시지. 이 이야기는 허구다.
하지만 메시지는 현실이다. 권력은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권력은 조용히 삭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 박진수는 그날 이후 회사 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라진 첫 번째 임원이 됐다. 이메일 기록도, 조직도도, 사내 포털 프로필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실적이 좋다고, 직급이 높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게 권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진짜 권력은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24시간 만에 사라질 수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